왜 노후 불안은 한 가지가 아닐까? 노후 불안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가지가 겹쳐서 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불안과 돈이 모자랄까 하는 불안과 몸이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돈이 더 불안해지고 돈이 불안하면 건강이 더 걱정되고 건강이 나빠지면 사람이 더 멀어집니다. 50대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회사 동료들은 퇴사하고 친구들은 바빠지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주말에 연락할 사람이 없고 저녁에 만날 사람이 없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돈 걱정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다 보니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은퇴 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돈 걱정을 하다 보면 건강이 걱정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들고 병원비가 들면 돈이 줄어들고 돈이 줄어들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 사람들이 더 멀어집니다. 아픈 사람은 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후 불안은 세 가지가 악순환처럼 돌아갑니다. 외로움이 돈 걱정을 부르고 돈 걱정이 건강 걱정을 부르고 건강 걱정이 다시 외로움을 부릅니다. 맹자는 이 악순환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2000년도 더 전에 맹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불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맹자의 철학은 돈을 버는 법도 건강해지는 비법도 아닙니다. 맹자의 철학은 노후 불안을 마음의 구조에서 끊어내는 철학입니다. 맹자는 사람이 불안해지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을 실패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약해진 몸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말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라고.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라고. 돈을 더 벌려 하지 말고 돈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라고. 건강을 되찾으려 하지 말고 건강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불안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 혼자 있을 때일 겁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과거가 후회되고 현재가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맹자는 답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혼자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기계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노후 불안의 첫 번째 해법은 외로움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을 실패로 보지 않고 정리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은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후 불안의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맹자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얼마가 있어도 기준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억이 있어도 10억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10억이 있어도 100억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돈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고.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돈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 남들과 비교할 때일 겁니다. 친구는 더 큰 집에 살고 동료는 더 좋은 차를 타고 이웃은 더 여유롭게 삽니다. 그때 내 돈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맹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안의 두 번째 해법은 돈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삶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후 불안의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예전처럼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예전처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대로 계속 나빠지면 어떡하나, 누군가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문제는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진 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젊었을 때는 몸으로 모든 걸 했습니다. 힘으로 일하고 체력으로 버티고 건강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강해집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인내가 깊어집니다. 맹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안의 세 번째 해법은 건강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몸의 쇠퇴를 실패로 보지 않고 자연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진 만큼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노후 불안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불안한 50대와 이미 은퇴했지만 방향을 잃은 60대와 건강이 걱정되는 70대 모두를 위한 영상입니다. 맹자는 2000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철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불안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돈과 건강.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해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맹자가 말한 세 가지 해법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외로움을 대하는 법과 돈을 대하는 법과 건강을 대하는 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노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외로움에 대한 맹자의 해답을 들어볼 겁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맹자의 가르침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눌 겁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불인인지심이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노후에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그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남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돈에 대한 맹자의 해답을 들어볼 겁니다. 부족함보다 무서운 것은 기준의 붕괴라는 맹자의 가르침과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눌 겁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이익보다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고. 노후에 돈이 불안한 이유는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있으면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건강에 대한 맹자의 해답을 들어볼 겁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이 기준이 된다는 맹자의 가르침과 건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눌 겁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어도 마음은 잘할 수 있다고. 몸의 쇠퇴를 실패로 보지 말고 자연의 과정으로 보라고. 건강 불안의 핵심은 병이 아니라 존엄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맹자가 제시한 노후 불안의 해법을 정리할 겁니다. 다시 사람으로 서는 법에 대한 맹자의 최종 답변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방법을 나눌 겁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외로움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돈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몸보다 마음의 방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엔딩에서는 노후는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맹자의 위로를 들어볼 겁니다. 노후는 인생이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남는 시간이라는 맹자의 최종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외로워도 가난해도 아파도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다고. 지금 당신이 불안하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면 이 영상이 위로가 될 겁니다. 지금 당신이 방향을 잃었다면 이 영상이 길이 될 겁니다. 맹자는 2000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말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대하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맹자가 그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법을 함께 들어볼 시간입니다.
노후 불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겹쳐서 옵니다. 하지만 맹자의 해법도 세 가지입니다. 외로움을 대하는 마음과 돈을 대하는 마음과 건강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만 바꾸면 노후 불안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중심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맹자의 첫 번째 가르침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맹자의 해답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맹자의 해답.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안은 외로움입니다. 연락이 줄고 약속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일상이 됩니다. 50대가 되면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퇴사하거나 이직합니다. 함께 점심을 먹던 사람들이 떠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친구들이 바빠집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바쁘거나 건강 때문에 바쁘거나 각자의 삶 때문에 바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70대가 되면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삽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바쁘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바쁩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주말에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산책을 해도 쓸쓸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나? 사람을 남기지 못했나? 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았나? 이런 자책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맹자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이 모으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존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호회 사람들, 이웃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진짜 친구였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상황이 만든 관계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녀서, 같은 회사에 다녀서, 같은 동네에 살아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친구들과 멀어지고 회사를 떠나면 동료들과 멀어지고 이사를 가면 이웃들과 멀어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인인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노후에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남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쉽게 만들고 쉽게 버렸습니다.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 없으면 안 만났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가깝게 지내고 이익이 없으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관계를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사람이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맹자는 외로움을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정리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나야 해서 만나는 사람입니까? 젊었을 때는 대부분 만나야 해서 만났습니다. 상사니까 만나고 동료니까 만나고 거래처니까 만났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만나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사도 없고 동료도 없고 거래처도 없습니다. 이제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물론 외롭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면 외로움이야.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자유의 대가라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대가라고.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언제 만날지, 어떻게 만날지.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노후의 축복입니다. 맹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부족함이 아니라 사람다움을 지키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항상 무언가를 했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직함의 나가 아니라 본래의 나를, 역할의 나가 아니라 순수한 나를. 맹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환영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로움이 쉬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듭니다. 주말 내내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명절에 혼자 있으면 쓸쓸합니다. 생일에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서글픕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이 외로움이 당신을 성숙시킨다고.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서는 법을 배우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성장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혼자 있을 때였을 겁니다. 어려운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을 때, 힘든 시기를 혼자 버텨야 했을 때, 깊은 생각을 혼자 해야 했을 때, 이런 순간들이 당신을 성장시켰습니다. 노후의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서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맹자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줍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남은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남은 사람을 더 소중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1000번의 가벼운 인사보다 한 번의 깊은 대화가 낫습니다. 10,000원짜리 선물 100개보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낫습니다. 맹자는 양보다 질을 강조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배우자, 자녀, 몇 명 안 되는 친구들.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진짜 관계 몇 개면 인생은 풍요롭다고. 둘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취미를 즐깁니다. 이런 시간들이 당신을 채웁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즐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끼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요함을 즐기세요. 맹자는 이 시간을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평생교육을 받고 종교활동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만남들이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젊었을 때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입니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좋아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즐거워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맹자는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맹자의 지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외로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외로움을 이기고 있습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힘이 될 겁니다. 맹자가 말한 외로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의 과정입니다.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성숙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가 남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맹자는 또 말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만난다고. 회사의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역할의 나가 아니라 본래의 나를.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 이후에 진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았고, 누군가의 부모로 살았고,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으로 살 시간입니다. 진짜 당신으로. 이것이 노후의 선물입니다. 외로움이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돈에 대한 맹자의 해답 마이너스 부족함보다 무서운 것은 기준의 붕괴다. 노후 불안에서 돈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지만 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집세를 내야 하고 병원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10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20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돈의 많고 적음보다 기준의 유무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돈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 있으면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억이 있으면 될까요? 하지만 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10억 있는 사람을 보면 내 돈이 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10억이 있으면 될까요? 하지만 10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100억 있는 사람을 보면 내 돈이 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익보다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돈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로움을 중심에 두고 돈은 도구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고 양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의로움을. 돈은 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노후에 돈이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친구는 더 큰 아파트에 살고 동료는 더 좋은 차를 타고 이웃은 더 자주 여행을 갑니다. 그때 내 돈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왜 더 큰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지금 사는 곳이 불편합니까? 아니면 남들이 큰 곳에 살아서 부러운 겁니까? 당신은 왜 더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지금 차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좋은 차를 타서 부러운 겁니까? 맹자는 말합니다. 비교가 불안을 만든다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기준을 세우라고. 당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정하라고. 둘째는 자식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때입니다. 자식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곳에 살고 여유롭게 삽니다. 그런데 나는 은퇴했고 수입이 없고 모아둔 돈으로 퍼텁니다. 그때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고 자식에게 당당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학비, 생활비, 결혼 자금까지 당신이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식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당신을 도울 때가 되었다고 해서 초라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맹자는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이 돈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셋째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때입니다.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지금 돈이 많았을 텐데.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 부자였을 텐데. 그때 그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 여유로웠을 텐데. 이런 후회가 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정보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고.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미래를 생각하라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가진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맹자는 사람은 자기 기준을 잃는 순간 가진 것이 있어도 불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억이 있어도 기준이 없으면 불안하고, 10억이 있어도 기준이 없으면 불안하고, 100억이 있어도 기준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계속 더 많이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는 기준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가 있으면 되는지,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정하라고. 기준이 있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억이 필요하다고 정했으면 억만 모으면 됩니다. 10억이 필요 없습니다. 100억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억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노후의 돈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돈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의로움과 절제입니다. 의로움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건강, 관계,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돈은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절제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게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필요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욕망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음식은 필요이지만 고급 음식은 욕망입니다. 집은 필요이지만 큰 집은 욕망입니다. 옷은 필요이지만 명품 옷은 욕망입니다. 필요를 채우는데 집중하고 욕망을 줄이면 돈이 덜 필요합니다. 맹자는 필요만 채워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욕망을 채우려 하면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살면 돈이 많이 듭니다. 큰 집에 살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좋은 차를 타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단순하게 살면 돈이 덜 듭니다. 작은 집에 살면 관리비가 적게 들고 작은 차를 타면 유지비가 적게 들고 한 가지만 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맹자는 단순한 삶을 추천했습니다. 복잡함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누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이 와닿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맹자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돈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맹자가 말한 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을 돕는 수단입니다. 당신이 지금 돈 때문에 불안하다면 기준을 세우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을 정하세요. 기준이 있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또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건강, 관계, 평화, 자유 이런 것들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돈이 많아도 관계가 없으면 외롭고, 돈이 많아도 평화롭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돈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을 중심에 두라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양심에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화롭고 돈이 부족해도 삶이 풍요롭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돈 때문에 괴롭다면 맹자의 말을 기억하세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삶입니다. 건강에 대한 맹자의 해답.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이 기준이 된다. 노후 불안의 마지막은 건강입니다. 아프지 않을까, 쓰러지면 어쩌나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5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60대가 되면 병원을 자주 갑니다. 혈압도 체크하고 혈당도 체크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합니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고 운동하라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병원에 입원할지 모르고 언제 요양원에 갈지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이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맹자는 몸의 쇠퇴를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은 약해질 수 있어도 마음은 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다릅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지만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강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았고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아파도 금방 나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약했습니다. 쉽게 화가 났고 쉽게 좌절했고 쉽게 포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반대가 됩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강해집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맹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단련하라는 말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몸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강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억울해도 선을 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억울한 일이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자리를 빼앗기고 의견을 무시당합니다. 화가 납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따지고 싶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억울해도 선을 넘지 말라고. 화를 내되 폭력을 쓰지 말고, 따지되 모욕하지 말고, 저항하되 원한을 품지 말라고. 왜냐하면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약해도 마음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불편해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편한 일이 많아집니다. 몸이 불편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상황이 불편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불편해도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불평하되 상처 주지 말고. 화내되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되 저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람을 해치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불편해도 관계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셋째는 지쳐도 하루를 버텨내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지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조금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고 조금만 걱정해도 잠이 안 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지쳐도 하루를 버텨라고. 오늘만 버티면 내일이 오고, 내일을 버티면 모레가 오고, 모레를 버티면 새로운 날이 온다고.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지쳐도 의지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몸이 약해질수록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몸이 강할 때는 마음이 필요 없습니다. 몸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버티고 마음으로 견디고 마음으로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불안의 핵심은 병이 아니라 존엄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존엄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될까 봐, 누군가에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야 할까 봐,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이런 두려움이 건강 불안의 본질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엄해진다고. 몸이 약해져도 마음이 강하면 존엄합니다. 몸이 불편해져도 마음이 떳떳하면 존엄합니다. 몸이 의지대로 안 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존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몸이 강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일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한 사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노후의 건강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몸의 건강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빨리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것만 들면 됩니다. 오래 서 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면 됩니다. 맹자는 받아들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달리지 못해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가능성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불가능에 매달리지 말고 가능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몸은 단련할 수 없어도 마음은 단련할 수 있습니다. 화를 참는 연습을 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용서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들이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맹자는 마음 단련을 강조했습니다. 몸의 근육보다 마음의 근육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맹자의 지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건강 걱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맹자가 말한 건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몸의 건강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강할 수 있습니다.